불필요한 도구를 줄여 찬장과 조리대에 남은 공간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그보다 더 좋은 건 그냥 비워두는 것이다.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 디자인한 집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다. 정리정돈의 규칙. 그릇이나 식품을 보관하는 선반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 집은 작다. 나는 보통 사람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식품 저장고를 꿈꾼다. 하지만 조그만 선반 몇 개가 있는 게 현실이다. 식품 저장 공간과 찬장을 정리정돈하면서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단순한 규칙을 지킨다. 내용물을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 토마토 통조림을 찬장 뒤쪽에 일렬로 늘어놓고는 그 앞쪽에 다른 통조림이나 박스를 더 많이 쌓아놓는다면 아마 10년 동안 다시 토마토 통조림을 보기는 힘들 거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 발견해서는 버리겠지. 가끔은 따르기 어렵지만 지켜야 하는 규칙이다. 어떤 물건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에 띄게 하라는 것. 정리정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찬장, 서랍, 선반 등을 가득 채우지 말 것. 부엌에 수납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갖고 있는 물건을 수납 공간에 적절하게 넣을 수 있을 때까지 줄여야 한다. 갖고 있는 물건을 체크해 몇 년 전부터 한 번도 손대지 않은 것들을 버리자. 정리정돈의 비결은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부엌에서 정리정돈은 모든 그릇과 도구, 부엌용 가전제품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바로 지금을 위한 디자인. 언젠가를 생각하고 집을 꾸며본 적이 없다.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 사용할 거라는 생각으로 뭔가를 사본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물건을 구매하기에 인생은 너무 예측 불가능하다. 집을 디자인한다면 지금 바로 식구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하면서 더 좋게 맞춰 나가면 된다. 집을 디자인할 때 미래의 그 집에 살 사람을 떠올린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계획은 바뀌는 법이고 잠깐 거주하려고 마음먹은 집에 수년 동안 머물 수도 있다. 지금 이 집이 곧 당신이 살 집이므로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침구는 심플한 것으로. 깨끗한 침실의 90%는 정돈된 침대가 만든다. 내 경험으로 보건대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침구를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다. 실용적이면서도 예쁜 인테리어 아이템들은 그 집에 어떤 가족이 사는지 보여준다. 덕분에 가족끼리 대화를 하기도 하고 식구들의 취향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물론 불만이 생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만이 생기는 걸 막기도 한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 추억 속 한편에 자리 잡기도 한다. 집을 멋지게 꾸미기 위해 지금 당장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없다. 오늘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문제는 내일 해결하면서 오랜 시간을 거쳐 조금씩 집을 식구들이 최고의 추억을 만들어갈 매력적인 안식처로 만들면 된다. 디자인은 생활의 외관만 보기 좋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기왕이면 우아하고 멋진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고 집 구조나 예산, 혹은 아이들과 함께 산다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 각자의 상황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디자인을 통해 집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티포트는 쓸모도 있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멋있어지는 물건인 듯하다. 만약 매일 사용하는 예쁜 티포트가 있다면 그것을 볼 때마다 행복해질 것이다. 따라서 집에서 사용할 물건을 고를 때는 최상의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고려해야 한다. 실용적이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 물건은 피해야 한다. 집에 딸려있는 쓰레기통이 어떤 공간에도 어울리지 않거나 뚜껑이 통에 맞지 않기까지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차원을 넘어 싫어하게 된다. 그러나 바쁜 일상 때문인지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눈에 가시지만 새로운 것으로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하곤 한다. 그까지 쓰레기통을 신경 쓰는데 1초라도 더 허비하는 게 아까우니 볼품없는 쓰레기통을 당장 바꾸자. 윌리엄 모리스는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물건은 집안에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현명한 조언을 했다.
원칙적으로 집안에 들 물건은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워야 한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디스플레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멋진 트렌치 코트는 이 두 가지 조건에 딱 맞는다. 좋아하는 옷은 그저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실용성과 미를 겸비한 소품 역할을 한다. 비가 많이 오는 프랑스 노르망디에 살 때 일렬로 줄지어 놓은 레인부츠는 우리 집의 가장 멋진 인테리어 소품 가운데 하나였다. 제각각인 신발의 높이와 색깔은 식구 각자의 개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우리 집 현관 서류 정리한 바로 옆에는 귀여운 재활용함을 만들어 두었다. 광고 전단지를 비롯해 잡동사니 우편물, 각종 카탈로그를 넣는다. 이런 것들은 분류하거나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 없이 즉각 처리한다. 재활용함 옆에 작은 쓰레기통을 함께 놓는 것도 좋다. 가방 속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나 사탕 포장지, 다 쓴 펜을 바로 버리면 된다. 다른 가구들도 그렇지만 현관에 놓는 조명은 정말 좋아하는 걸로 선택해야 한다. 집안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훌륭한 집사처럼 집과 완벽하게 어울리면서 튀지 않고 제 역할을 다하는 조명은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다. 아니면 집 스타일과 너무 달라서 볼 때마다 재미를 주는 조명을 선택할 수도 있다. 심플한 현관은 드나들 때마다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다. 어디에 사는지,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상관없이 거실은 가족이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대화가 시들시들해질 때 재빨리 거실을 한번 힐끗 둘러보면 대화는 다시 불붙는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은 기타를 꺼내든다. 가족이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가족이 안락하게 지내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면 가벼운 담요를 넉넉히 두고 음악을 들을 수 있게 음향 기기 등을 놓아두면 된다. 좋아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면 갖고 있는 것을 좋아하라는 노랫말이 있다. 새 소파를 장만할 돈이 없다고 해서 거실에 들어설 때마다 투덜거리며 새로 사고 싶다는 생각만 해서는 곤란하다. 일단 지금 갖고 있는 소파가 어떤 점이 못마땅한지 글로 자세히 적는다. 색깔이나 패턴이 마음에 안 든다면 감각적인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인 다양한 쿠션을 함께 놓는 건 어떨까? 방에 비해 소파가 너무 크다면 도드라지지 않는 투명한 아크릴 테이블을 놓는 것도 방법이다. 소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스프링이 낡아서 전혀 푹신하지 않다거나 컬러나 바랜 소파도 좋은 점이 있긴 하다. 이에 추억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 가족관계를 돈독하게 해준 인터뷰. 거실에서 하는 일 중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인터뷰다. 남편과 나는 스케줄을 짜서 아이들을 한 명씩 인터뷰한다. 요즘 잘 지내는지 행복한지 알고 싶어서다. 가족 모두 인터뷰 시간을 그냥 시간 때우고 농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꽤 진지하다. 친구 프랑스어 공부, 팔꿈치가 이유 없이 아픈 것, 식구끼리 벌인 말다툼, 옛날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등 어떤 이야기든 나누는데 거실이 대화 분위기를 진지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건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하다. 아이들이 말하고 싶은 건 끊지 않고 다 듣는다. 조언을 해주거나 용기를 주는 얘기를 해주고 다음 인터뷰 전까지 나나 남편이 도울 수 있는 일 리스트를 만들어 본다. 테니스 수업을 찾아본다거나 새 양말을 사준다거나 매일 하면 좋겠지만 사실 인터뷰를 하지 않는 달이 더 많다. 자기 일은 스스로. 아이들의 독립심을 키워주기 위해 접시, 볼, 은제품, 유리잔 그리고 냅킨 등을 막내도 손이 닿는 곳에 보관한다. 몸에 좋은 음식 역시 아이들의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둔다. 우리 집처럼 식구가 많으면 최대한 큰 냉장고를 사용하고 식료품도 창고형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나도 코스트코 회원이다. 큰 물건을 사야 할 때 가긴 하지만 식료품을 사러 코스트코에 가진 않는다. 소량이지만 신선한 음식을 작은 냉장고에 채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더 싸다는 이유로 가장 큰 병에 담긴 겨자솥을 구입하곤 했다. 그런데 늘 3분의 1 정도는 버리기 일쑤였다. 소량을 신선하게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 집 냉장고는 항상 식료품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먹을 만한 건 없었다. 이제 우리 집에서는 전보다 작은 냉장고를 사용하고 적은 양의 식품을 보관한다. 하지만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훨씬 많이 먹는 것 같다.
말끔히 정돈된 선반에 놓인 내용물이 한눈에 보여 어떤 음식이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게다가 식품 신선도는 더 높아졌다. 부엌에도 여백을. 그래픽 디자인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구도를 잡을 때 여백을 만들라고 가르친다. 이는 눈이 쉴만한 공간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주의를 집중시킨다. 부엌에도 이 같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부엌을 심플하게 꾸미고 여백을 즐기자. 반쯤 빈 찬장이 더 멋져 보일 수도 있다. 불필요한 도구를 줄여 찬장과 조리대의 남은 공간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그보다 더 좋은 건 그냥 비워두는 것이다. 어떠셨나요? 가브리엘 스탠리 블레어의 디자인맘 인테리어라는 책이었어요. 김영지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디자인하우스에서 나왔어요. 되게 이 가족은 참 예쁘게 산다. 뭐 외모가 예쁘거나 집이 예쁘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책에 나온 사진을 보면 집도 예뻐요. 그냥 뭔가 사는 게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인테리어에 관한 얘기도 많지만 가족들이 인터뷰하는 얘기 제가 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족들이 하는 활동, 가족들이 시간을 어떻게 함께 보낼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를 보는 날, 특별한 팝콘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먹으면서 파자마 입고 영화를 보는 날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저는 이렇게 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대리만족도 되고 참 읽고 나면 행복해지는 책이었어요. 제목이 디자인맘 인테리어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디자이너이면서 무려 6아이의 엄마. 확실히 디자이너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을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이직을 해오신 사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결혼을 하고 이제 집들이를 하셨을 때래요. 선물을 받았는데 좀 진짜 못생긴 난 화분이 들어온 거예요. 화분도 못생기고. 진짜 좀 잔인하지만 천천히 말려 죽이셨대요. 물을 일부러 안 주고. 잔인하면서도 이게 공감이 가면서도 우습기도 하고 참 복잡한 감정이 드는 이야기였어요. 얼마나 싫었으면. 난 또 사실 비싸잖아요. 난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선물로 줄 정도면 엄청 싼 건 아닐 것 같았어요. 아무튼 디자인에 눈을 뜨신 분들은 디자인을 포기를 못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그 디자이너 괴롭히는 짤방이라고 하죠. 밈 같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막 무지개 그라데이션 포토샵에 이제 기본 그라데이션으로 배경을 깔고 막 올록볼록한 효과 같은 거 잔뜩 주고, 궁서체, 정렬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맞게 그런 밈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디자이너 괴롭히는 밈이라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너무 웃겼어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문장이, 지금 이 집이 곧 당신이 살 집이므로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언젠가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고 집을 꾸며본 적이 없대요.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걸 좋아하겠지?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산 적도 없고, 이게 참 되게 와닿았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퍼니시드 아파트먼트라고, 그러니까 가구가 완비가 된, 그러니까 뭔가 장기 계약한 호텔 같은 데 살고 있는 느낌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취향이 크게 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살짝 남의 집에 계속 사는 느낌도 들고, 뭐 월세라서 남의 집이 맞긴 하지만요. 호주는 저는 또 주마다 집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뭐 주세? 저는 주세집에 살고 있는 거군요. 아무튼 이 내용을 보고 나도 뭔가 이 꾸며지지 않는 이 이미 완비된 공간에 뭔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이케아 매장 가면 뭔가 복작복작 꾸며놓은 곳조차 되게 이상하게 스타일리시하잖아요. 특히 항상 원룸 디자인 부스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집이 되게 작은데도 뭐가 이렇게 다닥다닥 있는데도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많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진 않고, 참 귀엽고 예쁘다, 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런 걸 느끼면서
때마다 아, 집 사이즈는 사실 엄청난 메인 이슈는 아닐지도 모르겠다. 특히 뭐 이렇게 저자처럼 6명이 같이 사는 집이 아니라면 아무튼 좀 설레게 하는,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으로 많이 이미 비우셨다면 뭐 고장나서 비운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드려야 할 때 내 취향이 조금 더 반영된,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걸 대충 사면 안 되잖아요. 이제 버릴 때 많이 힘드셨던 기억 나시죠? 그런 일이 또 없으려면 지금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실용적이고 예쁜 것, 그런 걸 보는 안목이나 소소한 팁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그리고 혹시 가족이 있으신 분이면 가족 이벤트,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법에 대한 아이디어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